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먼저 오늘 오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유레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선생님, 제가 앞서서도 좀 일찍 들어오신 선생님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컴퓨터에서 따로 이 영상 같은 경우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청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주셨던 메일로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녹화는 제 거 컴퓨터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 같은 경우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있고요. 또 다양한 상품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되는 내용은 가장 첫 번째로 유레카가 어떤 기관인가 유레카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유레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주요한 기능들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능들을 어떠한 형태로 이용자분들께서 이용하시고 있는지 이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기능들 말고 유레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이용하고 있는 현황들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가장 처음으로 이벤트부터 한번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행하는 이벤트는 참여 인증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 설명회는 선생님들 얼굴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나오면 더 좋고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유레카 화이팅이라고 작성한 종이 또는 포스트잇을 지금 진행 중인 설명회 화면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유레카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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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예, 네, 예, 잠시만요, 선생님들. 예, 잠시만요. 네, 다시 진행해 볼게요. 네, 선생님들께서 종이나 포스트잇에 유레카 화이팅이라고 작성하셔서 이 작성하신 종이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설명의 화면을 같이 찍어서 유레카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사진으로 같이 보시는 게 낫겠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유레카 화이팅이라고 작성된 포스트잇 또는 종이를 지금 진행 중인 설명의 화면과 함께 유레카 메일로, 유레카 메일은 제가 아래 따로 작성해 뒀어요. 이 유레카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 인증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 없이 100% 선물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진행하는 내용은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이 화면 나가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이런 이벤트 진행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레카 소개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레카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는 1997년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의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유레카뿐만 아니라 일단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시는 것처럼 각 교육청에 소속되신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KSDC DB나 또는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ICPSR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15개 시도에서 사용 중이에요. 전국 15개 시도에 시도별로 연평균 14,000여 명의 선생님께서 유레카를 활용 중에 계십니다.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 회원 기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 중에 주변에 인천이나 경기 선생님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유레카 좋아라고 같이 한번 안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상표도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레카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레카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설문조사, 두 번째로 다른 설문조사랑 가장 큰 차이가 되는 통계 분석,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수업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업 활용,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네. 수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 유레카 통계화 분석 네.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설문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선생님 오늘 진행이 조금 선생님들 목소리가 다 들어오게 되면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들 마이크는 일시적으로 전체 꺼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만드시고 응답을 받으신 다음 응답의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까지 작성하실 수 있는 이 설문조사의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설문 문항도 다양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일 선택형 문항부터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개를 응답할 수 있는 복수 선택형, 여러 개의 문항을 묶어서 한 번에 물어보게 되는 매트릭스형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문항 만드시다 보면 연속되는 보기인데 중간중간 보기를 지정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척도형 문항이나 또는 우선순위로 받으실 수 있는 문항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조금 세세하게 받으신다거나 또는 보기를 특정할 수 없으신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까지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문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유레카에서만 특별하게 보실 수 있는 설문 문항 유형이 이 설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이나 또는 연말이 되면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 사용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이때 처음에는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나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시는 문항들을 아카이빙을 해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참고용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문항 쭉 보시다가 이 문항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클릭만 이용해서 설문 문항들을 바로 등록시켜 주실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이때 키워드나 또는 주제별로 별도로 필터링을 해서도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설문조사를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응답 받으실 때 나타납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EPKI라는 또는 GPKI라는 별도의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인증서를 통해서 이 인증하신 분들만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해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금융인증서나 별다른 또 다른 인증서를 이용하시게 되면 인증이 불가능하게 될 거고요. 반드시 EPKI 또는 GPKI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셔야지만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청렴도 조사라든지 또는 교원평가나 동료평가 등에 더 훨씬 더 신뢰도 높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그럼 유레카랑 다른 설문조사 시스템이랑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 응답의 중복 검증을 받을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한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검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설문조사 툴의 경우 로그인을 통해서 중복 검증을 받으신다거나 또는 IP로 중복 검증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 IP는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신다거나 또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IP가 공용 IP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IP로 중복 검증을 받으시게 된다면 응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아요. IP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실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응답자들에게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답자분들도 응답하러 들어왔는데 한 가지 스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스텝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나 귀찮아, 안 할래.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 나가실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응답자분들께는 스텝을 줄여서 응답을 받아주시는 게 그만큼 응답률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현재 유레카 같은 경우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응답이 가능하시고요. 중복 검증도 이메일이나 학번, 사번, IP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으로도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응답자분들께서 응답하시는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이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해당하는 입력 내용 끝난 다음부터 바로 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중복 검증 기능도 유레카만의 장점이 됩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 두 번째로는 동시 접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별도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기관의 공용 아이디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선생님께서도 동시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설문조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인 계정을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동시에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설문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 보니까 설문지 비밀번호만 공유하시게 되면 하나의 설문지를 여러 선생님께서 동시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각의 계정의 설문조사가 붙어 있다 보니 이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만약 선생님들께서 인수인계를 하셔야 된다, 이 설문조사를 인수인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셨던 설문조사의 비밀번호만 공유해 주시면 바로 인수인계를 마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설문조사 툴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정을 양도를 해주신다거나 또는 해당하는 설문조사를 보시면서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만드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는 이런 불편함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설문조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응답을 몇 건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설문조사 툴에서도 응답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 유료 버전의 설문조사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1000건까지만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1000건이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전수조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는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중복해서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1000건 이상 받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응답수 제한 없다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조사 만드는 건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유레카는 설문조사 건수 또는 응답수에 제한 두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조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까지도 함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선착순 설문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유레카를 제외한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나 시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착순 설문에는 사용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카는 선착순 설문도 선생님들께서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제공되는 자료에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요약해주고 개별 응답을 확인은 가능하더라고요. 개별 응답에 대한 결과를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 결과에 대한 저장이 불가능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응답에 대한 결과를 엑셀 파일이나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응답 요약되어 있는 빈도표뿐만 아니라 그래프와 원자료,
또 이 원자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코드북까지 모두 엑셀 파일 형태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자료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통계 분석을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유레카에서 바로 통계 분석도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조금 어려운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함께 제공해드리는 이 원자료를 해당하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 그대로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유레카에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유무 선문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 전화로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요. 또는 이메일로도 이미 많은 문의를 주고 계세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이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유료로다 진행되는 경우에도 영문으로 된 이메일로만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문의 자체도 선생님께서 만드신 설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문의만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 문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액적인 부분도 유레카의 또 하나의 큰 메리트가 됩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교육청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분들께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유료 버전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가장 저렴한 버전으로 1인당 연간 필요한 비용이 54만 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1인당 54만 원이면 교육청 전체가 사용한다 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레카의 큰 장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채팅창에 저한테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다 마치고 나서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입력해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마지막에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서 한번 통계 분석에 대한 특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통계 분석에 대한 특징, 첫 번째로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연계해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나 응답도 다 받았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 다른 통계 툴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뭐 자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는 과정부터 또 많은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레카에서는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통계 분석으로 연계가 가능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거나 또는 어,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설문조사를 받아주시고 해당하는 결과만 원자료화해서 엑셀 파일 원자료화해서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설문조사 툴에서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뭐 평균과는 기술 통계량 분석이나 빈도 분석 정도만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기술 통계량과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교차 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선생님들께서 요새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대응 표본 T 검정뿐만 아니라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 이 각각의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나요? 또는 이 각각의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선생님들께서 횟수 제한 없이 분석 종류 상관없이 모두 다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들께서도 실제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유레카 통계 분석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 통계 분석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온라인상에서 바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SPSS나 SES, R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선생님들 컴퓨터에서 진행하시게 될 경우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유레카 같은 경우 이런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만 되신다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세스나 R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형으로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타이핑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통계학과를 나오면서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특히 점 하나를 잘못 찍는다든지 또는 알파벳 하나를 잘못 입력해서 무한루프에 빠지거나 또는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하지만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크립트 작성하실 필요 없이 단순하게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했으면 결과를 저장해야겠죠. 이 분석 결과가 한글이나 엑셀, PPT 형태로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계셨다면 JPG나 PNG처럼, JPG나 PDF처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셔서 이 파일을 작성 중이시던 보고서에 첨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분석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수업 활용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활용도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통계 자료와 조사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업방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물이나 보고서를 제출받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 과제물 작성을 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작성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해서 선생님의 수업방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기능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자료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양적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이나 이나라 지표 등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된 수치형 자료인 통계 자료를 약 2천여 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청소년 정책연구원,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연구소 등에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이 조사 자료를 2,500여 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온 수치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활용하셔서 나만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수업방 시스템이에요. 이 수업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관을 통해서 로그인하신 선생님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지역과 학교, 수업방 이름 등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해서 수업방을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업방에 학생들이 제작한 과제물들을 제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출받은 과제물에 대한 점수와 코멘트를 남기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좋아하셨던 게 조금 미비한 자료들이죠.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서 이거 학생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선생님들께서 이 반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다시 보충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출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선생님께 받은 피드백의 결과를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레카의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이러한 기능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설문조사의 경우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특히 학기 말이나 또는 학기 초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기 초나 학기 말 또는 연말이 되면 교육과정 평가 또는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각종 만족도 조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만족도나 또는 행사 만족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방과 후 학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때 각각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학교나 연구대회 또는 정책 연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는데도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임원 선거용으로도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하시거나 요즘 많이 문의 주시는 게 학부모 임원 선거에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세요. 학부모 임원 선거에도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수에 대한 신청 또는 수학여행이나 행사에 대한 신청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봤던 가장 독특하게 사용하셨던 분은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내역들이 있나 봐요. 이 공동 구매에 대한 신청서도 함께 사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실태 조사를 하신다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설문조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때 설문조사를 이용하실 수 있는 팁도 한 가지 함께 안내를 드릴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이 설문조사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라고 막막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를 참고하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설문조사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문항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훨씬 빠르게 구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은 유레카에 있는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레카의 설문조사 각각의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검색 종류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 검색 종류를 조사명으로 바꿔주신 다음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특정 키워드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학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수학여행에 대한 설문조사가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중에 공개로 다 된 설문지, 비공개에 대한 설문지는 확인하실 수가 없지만 공개로 다 된 설문지의 경우 이 공개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이 선생님께서는 이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 응답을 직접 해본다거나 응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는 않고요. 또는 문항을 그대로 복사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고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몇 개의 영역으로 만들어야겠다. 또는 어떤 내용으로 이 만족도 조사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훨씬 더 빠르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선생님들 께서도 훨씬 더 편하게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수업에 유레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활용사례 공모전에 제출해 주셨던 작품이고요. 한 가지는 이거 제외하고도 제가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수업의 추가 자료로 유레카를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업에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한 참고 자료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출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초등학교 수학 과정 중에 그래프 그리기 또 평균 구하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미리 설문조사를 제작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두 가지 내용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학교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두 번째로는 나의 발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문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각 학급에 태블릿 PC가 제공되는 학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제공되는 태블릿 PC나 또는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설문조사의 응답도 한번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응답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그래프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확인하면서 그래프를 같이 확인해보고 이 그래프에 대한 작성 원리나 또는 방법 같은 것도 함께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또 평균을 구하시거나 또는 고학년으로 넘어가신다면 더 높은 학년으로 넘어가신다면 추가적인 통계 분석 같은 안내도 함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주셨고요. 우리 두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이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 된다면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조사 자료 또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학생들,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같이 응답을 받아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과 동일한지 결론을 도출하고 이 결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한 이후에 저희 쪽으로 보내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조사도 진행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론도 맺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안내드릴 방법은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하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눠 주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을 본인의 생각들로 주장을 하게 됐다면 유레카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통계 자료 수치 또는 조사 자료 수치 또 또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다라고 한다라고 내 말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내 의견을 주장하기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근거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토론 주제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요즘 학생들은 SNS 활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이 SNS에 대한 활용이 과연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도 토론을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아르바이트가 경험에 해당하는가 또는 학업을 방해하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처럼 조금 심도 깊은 내용들로 토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내용 또는 게임에 대한 내용, 정말 작게는 학교의 주요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운동장 사용 시간을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주요 이슈에 관한 내용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안내를 드려봤는데, 이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쭉 유레카 활용해 보시다가, 아, 이런 방법으로 유레카를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유레카 메일로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는 또 소정의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레카 활용하시면서 이런 방향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레카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유레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교육은 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저희 이용교육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주시면 진행하게 되는 이 지역별 이용교육이 있습니다. 이 지역별 이용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바로 교육을 요청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각 지역에 저희 유레카 담당자분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요청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혹시나 각 지역별로 특정 기관에서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쪽으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담당자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담당자분을 통해서 저희 유레카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교육을 요청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레카 자체에서 진행하는 상시 교육이 있어요. 어, 이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 설문조사, 통계 분석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는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 네 번째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 욕심이 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가 봐요. 선생님, 저희는 심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1학기에 시범적으로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심화 과정, 통계 분석에 대한 심화 과정도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시교육에 함께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끔 이 상시교육은 한 번만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편하실 때 계속해서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상시교육이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지 작년에 얼마나 이용하셨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총 15개 지역에서 상시교육을 참여해 주셨고요. 신청자는 총 402명, 402분께서 유레카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5점 만점에 4.88점으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두 개 반반 정도,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통계분석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듣고 계신 교육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시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기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의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의 이론적인 부분까지 조금 녹여서 함께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 분석을 좀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로 진행되는 심화교육들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육 외에도 선생님들께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유레카 퀴즈 이벤트예요. 저희가 유레카 기능이나 또는 콘텐츠에 관련된 퀴즈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유레카 홈페이지 팝업뿐만 아니라 아마 작년에도 선생님들께서 공문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유레카 홈페이지 팝업뿐만 아니라 공문으로도 선생님들께 유레카에서 퀴즈 이벤트 진행합니다. 라고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78분의 참여자분들이 178분의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퀴즈 이벤트에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이어서 유레카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바로 활용 사례 공모전이에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1년 동안 선생님들께서 유레카를 활용하신 내역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해보고 선생님들께 시상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활용 사례 공모전 같은 경우 유레카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상품도 1년 중에 가장 크게 나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00만 원 상당의 그 신세계 상품권으로 선생님들께 상품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1년 동안 유레카 열심히 활용을 해주시고 연말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셔서 함께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로 선생님들 찾아뵐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서는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고 자료들도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각각의 이용 방법, 이용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이용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매뉴얼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레카의 이용자 지원 메뉴를 보시면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이 있으실 거예요. 이 게시판에서 유레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나에 대한 활용 팁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통계의 이론적인 부분을 훨씬 더 깊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작성한 통계 분석 뽀개기라는 게시글이 있어요. 이 게시글만 확인하시더라도 각각의 통계 분석의 이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결과는 어떤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이걸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퀴즈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뽀개기에 대한 퀴즈까지 작성해서 저희 쪽으로 회신을 주시면 저희가 회신 주신 분께는 또 소정의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유레카 활용 팁들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유레카의 다양한 이벤트나 교육에 대한 소식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유레카 소식 받아보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초에 한 번씩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받아보기 신청 같은 경우
현재는 설명회 때문에 저희가 팝업을 일시적으로 내려두었어요. 근데 설명회 종료되면 다시 한번 팝업을 올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받아보기 신청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마지막으로 유무선 문의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0건 이상의 문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뭐 설문조사 사용 방법, 통계 분석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이 통계 분석하셨을 때 결론 어떻게 낼 수 있나요? 부터 설문조사 제가 구성을 잘 하고 있나요? 이렇게 설문조사 검토까지 다양한 형태로 문의를 받고 있고요.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주요하게 주셨던 다양하게, 아니, 많이 주셨던 문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주요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선생님들께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만든 설문조사가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검색이 안 돼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서 혹시 유레카에서 지우신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만든 게시판이 아니라 다른 게시판에서 검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선생님께서 작성하실 때는 조사자의 선생님 성함을 입력하셔 놓고 검색하실 때는 기관명으로 검색하신다든지 이렇게 입력하신 정보가 아니라 다른 정보로 검색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를 임의로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라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검색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다른 게시판이나 또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 설문지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설문지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신 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종종 이 메일 자체를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선생님들께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저희가 그 공동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 설문조사 공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약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설문조사 제작하실 때 설문지 비밀번호 입력하실 거예요. 이 비밀번호만 공동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함께 알고 계시면 어느 분이 들어가시든 모두 다 응답 결과를 확인하거나 문항을 수정하시거나 문제없이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문의 내역들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벤트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이벤트는 설명에 참여 후기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이벤트예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설명에 참여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을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후기까지도 함께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종료가 되었지만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같은 경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후기 작성하시는 동안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으로 기존에 문의를 주셨던, 음, 대상자를 다르게 해서 설문지를 두 가지로 만들었을 때 T검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양수경 선생님 지금 계실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셔가지고 혹시 양수경 선생님 지금 자리에 계실까요? 네. 대상자를 다르게 해서 설문지를 두 가지로 만드셨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진행하셔야 되는 T검정 같은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사전사후 분석인 대응표본 T검정이 아니라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만약 선생님께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레카 활용 팁, 이용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자 지원의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을 보시면 여기 한 5번째 페이지 정도에 제가 작성해둔 게시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독립표본 T검 정용 자료 만들기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게시글 확인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선생님께서도 독립표본 T검 정하기 위한 자료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그리고 질문 주시는 내용을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확인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전체에게 보내기로 하시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에게 보내기로 한번 작성해 주세요. 아,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공개된 설문지를 클릭해 보니까 조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잠시만요. 선생님께서 아마 각각의, 지금 제가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 아이디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다른 이용자분들이 쭉 만드신 설문조사가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공개된 설문지 같은 경우 이 게시글 제목을 클릭하시는 게 아니에요. 게시글 제목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관리할 때 필요한 조사자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실 거고요. 공개 같은 경우 이 공개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설문지 공개 여부에 공개라고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 공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설문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게시글 제목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공개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유레카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이제 QR코드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유레카에서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만든 설문조사를 한번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서 설문조사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QR코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QR코드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 따로 만드시지 않아도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QR코드에 마우스 드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미지 저장 또는 사진 저장이라고 메뉴 있으실 거예요. 이 메뉴를 활용해서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 보내신 질문,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확인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신청자가 너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서 작성한 설문조사와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설문조사 모두 통계 분석하는 방법, 과정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유레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사용하신 경우에는 응답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 그 설문지 관리하시는 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른쪽 아래로 결과 확인해 통계 분석하기라고 버튼이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빈도에 대한 결과만 확인하신다면 빈도표 또는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쭉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통계 분석하기 또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새로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선생님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뉴레카에 있는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를 통해서 자료를 업로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뉴레카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동일해요. 게시판은 두 개가 있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동일하니까 아무 데서나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 가운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하기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오류가 나타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줄 거고요. 여기서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분석하기를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상시교육에서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유레카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유레카 상시교육 신청 안내라고 게시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게시글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내용으로 설문조사나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보다 더 다양한 내용으로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링크가 다른 경우, 설문조사 여러 개를 사용을 하셨을 때, 이 여러 개를 온라인상에서 바로 통계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지금 유레카에서는 여러 개의 설문조사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원자료는 각각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 원자료를 선생님께서 엑셀 파일로 제공되는 원자료를 합치셔서 분석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온라인상에서는 따로 자료를 합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분석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해드리진 않고요. 해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레카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통계 분석 이용 방법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 이용 방법 보시면 각각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문해력이나 디지털과 같은 평가 도구. 저희 쪽에서는 따로 이제 평가 도구는 제공을 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외부에서 가지고 계신 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쪽에서 등록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따로 가지고 계신 평가 도구라면 유레카 설문조사에 등록해서는 활용이 가능하시지만 저희가 따로 평가 도구를 제공해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있으실까요? 더 궁금하신 선생님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혹시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세요? 저희가 어떤 자료 제공해 드리면 될까요? 아, 선생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문해력 같은 평가 도구는 아마 유료로 다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각각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쪽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 쪽에서 그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평가 도구 이런 걸 따로 가지고 계신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 상시 교육 때도 함께 안내를 드리는데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려면 선생님들께서 원자료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원자료는 잠시만요.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원자료는 요약된 자료가 아니라 한 명의 학생이 입력한 내용들, 입력한 결과들을 그대로 쭉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원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셨고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통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하나의 학생에 대한 자료를 가로의 형태로 쭉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원자료예요. 이 원자료를 업로드하시면 통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필요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또 있으실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만 종료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남은 질문들도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3월에 조사하시고 11월에 사후 조사를 진행을 하시면 사후 설문을 사면 사전 결과와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전 사후 분석 대응표본 T 검정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사전에 대한 자료 하나 나오시고 사후에 대한 자료 하나 나오셨을 때 이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셔서 분석을 하시면 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통계 분석 부분 상시 교육 진행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선생님께서 그 상시 교육에 한번 참여해 주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그 인증 이벤트, 참여 인증 이벤트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 인증 이벤트는 제가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드리고 다시 한번 메뉴를 한번 풀어, 그리고 죄송해요. 메뉴를 한번 옮겨드릴게요. 네. 지금처럼 유레카 화이팅이라고 작성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 화면과 함께 유레카 메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어,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교육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그 사전사업 비교하기 위한 매뉴얼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유레카 홈페이지 제일 하단으로 봤을 때 통계 분석 이용 방법이라고 게시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게시글 확인하시면 여기에 사전사업 분석하시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라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이 분석 방법을 참고하시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건지, 또 자료는 어떻게 합치실 수가 있는지, 분석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고,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설문조사 처음 활용하신다면 유레카 이용 매뉴얼을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유레카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로 보셨을 때 유레카 동영상 매뉴얼이라는 게시글이 하나 있어요. 이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유레카 보시면 설문조사 부분도 상시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설문조사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설문조사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만들어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 상시교육에 한번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상시교육 같은 경우 3월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저희가 4월 둘째 주 목요일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경우 이 상시교육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메인 페이지의 하단으로 보셨을 때 설문조사 이용 방법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거나 또는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에 유레카 동영상 매뉴얼, 이 매뉴얼을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제가
2, 3분 정도만 있다가 이제 이 안내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아직 후기 작성 안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채팅창에 후기 작성하실 수 있는 링크 한번 다시 남겨드릴게요. 이 후기까지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분, 2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설명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별다른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2025 유레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